우리 각자가 안중근이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안중근이 될 때 이 땅은 자주 독립 국가가 되고 또 아직까지도 친일청산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들을 청산했으면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또 친일 부역했던 자들이 그때 우리가 백지 청산됐으면 이렇게 혼란이 없는데 이 친일 청산 안 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 뭐랄까요, 그죠? 그 정권에서 쫓겨났고 권력에서 밀려났고 이게 일본 놈들 때 붙어서 권력을 갖고 재산을 차지했던 것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오늘 그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 된 게 바로 우리의 친일 청산, 역사 청산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는 깨끗이 청소하고 올바른 역사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중근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어떤 희망이 있고 번영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쉽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또 미성숙한 사람이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면은 참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 보면은 내가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어. 그렇게 그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은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인격은 엉망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훌륭한 인품 그리고 미성숙한 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신부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내년이 신부된 지 30년.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새 신부 같죠? 저도 먹을 때는 먹었어요. 내년이 30년째. 근데 언제 30년이 흘러간지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신부로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그죠? 강도 많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많이 해요, 신부들은. 근데 내가 내뱉은 말을 얼마나 내가 실천했는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를 얘기해놓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걸 곰곰이 따져보니까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인은 늘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말로만 하지 실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나 인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숙도. 그래서 저는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이 이토를 죽여서 존경하는 그것보다는 이분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심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즉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해놓고 실제로 행동을 옮긴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안중근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이 아까 보셨죠? 그죠? 1910년 지금부터 107년 전 3월 며칠이에요? 26일 그죠? 26일 이달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 이분이 그 여순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대련 아시죠? 네, 대련시에 여순구라고 있어요. 뭐 중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대련시 여순구. 그 여순구가 대련이 옛날에는 일본이 점령했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청일전쟁 아시죠? 청나라 일본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청나라가 패배하죠?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은요, 그 일부 지역을 이게 넘겨주게 됐어요. 승국에. 그래서 그때 이 일본 놈들이 대련을 차지했어요. 거기 대련에 일본 법원이 있고요. 일본 교도소가 있고, 일본 행정기관이 다 있었어요. 대련에. 청나라가 그걸 띄워줬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때 바로 여순 감옥은 일본 감옥이었어요. 안중근의사 거기서 이제 사형을 당하시는데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시는데 이제 그 교수형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인사를 이제 묻기 전에 이 옷을 다 벗겨요. 그냥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만 거기다 매장을 시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중근의사를 따로 이렇게 묘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중근의사 유해 찾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묘를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는 잡범들하고 같이 다 그죠? 집단 매장을 시켰어요. 집단 매장. 그게 집단 매장을 시켰으니까 그 여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여순 감옥에 가면 써 있어요. 50만 명이 거기 죽었어요. 사형당하고. 그래서 그 50만 명이 한꺼번에 묻혔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거기서 안중근의사 시신을. 그래서 못 찾아요.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맨날 안중근의사 유해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다 뻥입니다. 못 찾아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붙여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못 찾는 이유가 그때 그 집단 매장지가요. 지금 중국 애들이 전부 아파트로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갖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그 유해들을. 더 못 찾아요, 지금. 보훈처, 보훈처가 맨날 유해 찾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때마다 속에서 열이 붙습니다. 찾지도 못하고 자꾸 찾는다고 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유해 못 찾아요. 유해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중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속에 안중근 무덤을 우리 안에 묻어둬야 돼. 안중근 우리 안에 이제 못 찾아요. 근데 안중근의사가 그렇게 이제 수의를 다 벗겼어요. 그랬더니 사진 2장이 나왔어요. 응? 그 수의 속에서. 근데 안중근의사가 그 끝까지 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사진이었어요. 당시 유품이었어요. 유품. 뭐가 나왔냐? 하나는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안인사가 1906년도 이제 독립운동하겠다고 뛰어들었죠. 그때부터는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면 금방 다 잡혀가서 일본 놈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외국으로 떠나야 돼요. 중국, 러시아 가서 했던 거예요. 애들이 다 어렸어요.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 다 지금 이제 코올릭 애들이 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얼마나 보고 싶어, 그죠? 그 독립운동 할 때마다 자식도 생각났을 거 아니야, 아버지로서.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 또 어머니 살아계셨으니까. 가족 사진이 늘 그 가족을 그리웠어요. 그러나, 안중근은 자기 가족도 사랑했지만, 더 큰 가족. 우리 민족이죠? 그렇죠. 일본에게 침탈당하고 뺏긴 우리 이민족이라는 것을 가족을 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중근사는 자기의 피부친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큰 우리 민족이라는 이 가족을 당신 것을 여기고, 이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모든 걸 투신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그 신앙인은 예수님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더 큰 가족. 이 나라라는 가족, 민족이라는 가족. 응? 그죠? 우리 이 가족을 넘어선, 내 가족을 넘어선 더 큰 우리의 공동체. 그죠?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가족도 편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선 우리 국가, 나라가 잘 되면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그죠? 나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평화로운 거예요. 안중근의사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그죠? 이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가족을 임시 떠나서 이 독립을 위해서
응? 매일매일 운동하고 저 투쟁했던 것이죠. 우리 더 큰 가족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할 건가 이걸 생각했다. 이게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녕의사의 그 몸에서 나온 가족 사진 말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듯이, 그죠? 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 상분. 예수님 상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분이 그 몸속에서 나왔어요. 그 안녕의사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그것을 평생 지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분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그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일본들에게 빼앗겨서, 그죠?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나도, 그죠? 이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처럼, 응? 살고 싶다. 그래서 안녕의사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했던 거예요. 일생. 안녕의사가 몇 살 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들어가셨죠? 안녕의사는 몇 살 때 순국했어요? 돌아가신 나이가 30. 그렇죠? 32에 들어가셨어요. 안녕의사, 그죠?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안중의사의 생애를 보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는 제가 안중의를 연구할 때는 안중의사의 생애가 참 슬펐구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중의사 행복했어요. 왜 그랬냐? 이 행복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걸,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중의사가 이 조국을,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그래서 다 던져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은 행복했던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기뻤을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어? 나는 정말 내 목숨마저 아낌없이 던졌으니까 나는 이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안중의사는 행복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안의사를 보면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분이 어디 분이에요? 황해도 해주 분이에요. 아까 나오죠, 그죠?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세요.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 집안이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황해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조부인. 할아버지가 황해도 해, 황해도에 땅의 반을 가지고 부자 집안이에요. 엄청난 부호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안중의사 아버지 안태훈은 양반, 유학자 양반 집안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이 뼈대가 있어요. 양반의 부호 집안, 황해도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집안의 맞이였어요. 큰아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재산도 많고 양반도 지쳐놓고 양반 집안에, 학자 집안에. 아버지는 김옥균하고 친구야. 아시죠? 김옥균 청년 우리 갑신정변 했던 거라 친구입니다. 옛날에 청년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이런 집안의 이제 그 인물이 안중근인데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을사조약이라는 말씀 안 돼요. 조약은 두 개 국가 간에 서로 합의해서 만드는 게 조약이고, 늑약은 강제로 만들어진 게 늑약이야. 그치? 언제 우리가 조약을 했어요? 일본들이 강제로 체결했지, 그지? 총괄들이 되고. 늑약이야, 늑약. 그래서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야, 이거 나라가 뺏기는구나, 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죠? 이게 1905년부터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때부터 시작돼요, 안중근 의사가.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그 독립운동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 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요. 뭘 했냐? 선교사였어요. 천주교 선교사. 황해도 지역에 유명한 선교사였어요. 아까 빌렘 지부 나왔죠? 빌렘 지부, 이제 홍신부님, 프랑스 선교사. 그 홍신부님 밑에서 8년 동안 황해도 지역에 천주교 선교 활동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8년간. 1, 2년도 아니고.
그러다가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은 1905년부터 시작돼요. 을사늑약 때부터. 초기 1세대 독립운동가입니다. 아시겠죠? 안중근 의사는 1세대입니다. 1세대. 초기 독립운동가예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또 독립운동가들이 나오죠. 이렇게 1세대, 2세대가 안중근 의사는 1세대.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시겠죠?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독립운동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뭐냐? 계몽운동, 교육운동.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독립정치를 고취시키는 거. 이게 계몽운동이고요. 또 다른 운동은 뭐예요? 다른 운동은 무장투쟁운동이에요. 무장. 그죠? 일본군들하고 직접 전쟁을 벌여서 싸우는 걸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를 선택했어요. 홍범도 장군은 무장투쟁가예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어느 쪽이에요? 진짜 정식 개몽운동이죠? 안창호 선생은 무장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두 가지를 다 통합했어. 안중근 의사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통합한 사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양쪽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교육운동이었어요. 교육운동. 처음에는.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어요. 왜 사람들에게 이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려고 하니까 교육운동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우려고 돈이 필요하죠? 학교를 세우려니까 돈이 필요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직접 학교를 세워요. 그 돈이 필요한 누가 돈 줘요? 자기 집안 재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그 많은 땅을 독립운동 자금으로다가 다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양반 부자 집안 다 끌어 모아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니들 독립운동하면 니들 재산 다 뺏겠다 그래요. 그래서 양반 부자 집안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일단 부자들은요 자기 토지 재산 안 바뀌려고 다 일본 놈들이 하라는 대로 독립운동을 안 했어요. 이런 역사책이 다 나옵니다. 내가 읽어봤어요. 안중근하고 그 다음에 또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그 두 집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여러분들 그 1919년 3.1 김일선언 있죠, 그죠? 김일선언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양반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변절했습니다. 김일선언 딱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본 애들 다 불러서 너 재산 너 가진 거 다 뺏었대. 다 변절합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양반들 부자들은 독립운동을 포기했어요. 못됐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유산 하나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 재산 다 정리하고 팔고 학교 설립하고 또 나중에는 독립군 부대를 만들죠. 독립군 부대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죠. 그죠?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자기 집안 돈으로 산 거예요. 또 그 군인들 300명 자기 군인들 먹여 살려야죠. 그 식량 누구하고 다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는 여러분들이요 나라가 식민지가 돼도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대요. 우리 천주교회도요 일제시대 30년 천주교 일제시대 30년 식민지시대 천주교 역사 읽어보면요 부끄러워서 못 읽어요. 부끄러워. 제가 읽다가 말았어. 한 번도 독립운동 해본 적이 없어. 천주교회가. 우리 주기님들이 죄송합니다. 실제 사실적인 얘기니까 그죠. 주기님들이 그 일본 총독이 총독부에서 오늘 파티한다. 오늘 총독 생일이다. 그러면 다 몰려갔어요. 신문님들하고 주기님들이. 그래서 가서 파티하고 응? 왜 그랬냐? 재산 지키래 재산. 일본 놈들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종교가 독립운동에 뜯으면 그때부터 이들 종교 재산 다 압수하겠다 그랬어요.
재산 뺏길까봐 겁나서 독립운동 안 해준다고, 천주교가. 이 역사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 명동성남도 이치시대 때 찍은 거예요. 이치시대 바로 직전에 찍은 건데, 어떻든, 다 일본들을 딱 내주고, 길내주고 다닌 거야. 이게, 그죠? 천주교마저도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이, 그죠? 우리나라에 뺏기건 힘이 다 상관없었어요. 이거 보면 안중의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죠? 자기 그 재산, 자기 그 모든 토지,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중하고 조국을 위해서 못 바친 분이에요.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안중근을 이렇게 잡냐면요, 30년 동안 천주교 신자 중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천주교 신자 중에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주기님들, 시군님들은 다 친일파였고,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하고 대구의 서상동, 아시나요?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 왔다 가서 서상동, 그 두 사람, 안중근 토마스, 서상동 아우스틴, 두 사람만 천주교 신자 중에서 딱 내세우고요. 나머지는 다 친일파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식민지 역사 얘기 안 해요. 맨날 여러분들 9월 순교사성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박희시대 얘기하죠? 근데 맨날 박희시대 얘기야. 그죠? 일치시대 얘기 안 하죠? 일치시대 얘기하면 뭐야? 다 친일파였는데. 순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일치시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유일하게 일제식민지 때 천주교 신자로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인물이 안중근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천주교 신자로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 가서 누구를 처단합니까? 이토히로 이등만문지이죠? 여러분들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안중근사는 이토히로면을 가서 죽일 때 다 머릿속에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저놈이 침략자니까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이토 히로부미 그 하얼빈 이거를 통해서 안중근사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 의도 우리가 알면 돼요. 그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안중근사께서 그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을 맺은 거 있죠? 을사늑약의 핵심 조항이 뭘까요? 내용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맺을 때, 을사늑약을 맺을 때 핵심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하나. 11가지 중에 하나. 외교권 박탈이야. 아시겠죠?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갖다가 박탈시키고 이런 국제회의에 가면은 우리 조선은 못 가, 대표가. 일본이 가서 다 발표해. 그 다 거짓말 시켜요, 다. 그게 뭐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가서. 이토가 가서 그것도 다. 대표로서. 뭐라고 거짓말 시키냐? 아, 우리가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다. 어? 이 조선에서 일본에게 부탁을 했다. 보호해달라고. 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니, 이 조선에서, 조선 정부가 부탁하지고 우리 가서, 응? 그 조선을 보호해주고, 우리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죠? 왜? 일본은 이미 18세기에 다 다른 나라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응? 유럽하고 다 수교를 맺어갖고 다 각 나라하고 가까워. 근데 우리 조선은 힘이 없으니까. 일본만 다 믿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을사조약 앞에 두 글자가 또 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을사조약 앞에 두 글자가 또 있어. 들어가. 뭐예요? 그렇죠. 을사보호조약이에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보호조약. 이런 일본의 사기극에 다른 나라가 다 믿고 돌아가는 거죠. 그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놈들이 거짓말 시킨다. 우리는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일본 놈들이 우리가 침략했어. 라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죠. 알릴 방법이 없어. 그죠? 우리 국제무대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안중근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사건 저질러야, 그죠? 빅이슈가 필요해, 빅이슈. 그래서 이 놀랄만한 사건을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본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토를 죽여야 돼.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제3국에 가서. 하얼빈이 어느 땅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하얼빈 씨가 어느 땅에 있어요? 어느 나라? 러시아에 있어요. 지금은 중국 땅이죠? 그 당시에 러시아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제3국 러시아에 가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죽여야 세계 언론이 그죠? 이슈가 되죠? 그래서 안중근의사가 그 머리로다가 그 계획을 아주 거기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 했어요. 두 번째, 뭘 노렸어요, 안중근의사가? 재판. 그죠? 법정 투쟁입니다. 이 법정에 서면요, 그죠?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중근의사는 러시아 땅 하울에 가서 이또를 죽이면 러시아 재판을 받으면서, 그죠? 이게 이 재판이 계속 수시로, 이게, 그죠? 나오잖아. 일본의 범죄가. 그러니까 이 재판을 거쳐서 일본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기가 막힌 작전이죠? 근데 요거는 좀 실수했어. 왜냐? 그 하얼빈에서, 러시아에서 안중근이 이또를 딱 죽이고 나니까 바로 일본에서 러시아한테 협상을 합니다. 야, 그 범인 우리한테 넘겨줘. 응? 넘겨줘. 이게 러시아 놈들이 그쪽에서 좀 이렇게 조사하고 재판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에게 덥석 넘겨줘. 10월 26일 밤 11시에 넘어갑니다. 그날 하루도 러시아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넘겨줘. 일본들이 얼마나 강한 거였어요. 야, 니들 나라 땅에서 책임져야지. 니들이 죽였어. 니들 나라 땅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마지못해 넘겨줍니다. 그래서 안중근의사가 바로 일본 여순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중근의사가 여순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나마, 그죠? 그나마 다른 언론에서 많이 기자들이 왔었어요. 거기 여러분 여순 가보시면, 한국 가세요. 시간 내시면 가보세요. 거기 참 갈 필요가 있어요. 가보시면 거기에 그나마 이제 그 안중근이 그 5번에 걸쳐서 그 공판을 했거든요. 안중근이 공판할 때마다 기자들 100명이 몰려왔대요. 그죠? 왜? 이거 세계적인 재판, 세계적인 재판. 그러니까 뭐 러시아, 영국, 미국 모든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안중근은 그래도 성공했죠. 그죠?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 이또 일본의 범죄, 이게 다 고발됐어요. 그래서 안중근은 그런 의도로 이 하얼빈 이거를 저질렀다는 거죠. 우리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안중근의사가 이또를 하얼빈 가서 총을 쏠 때 권총을 가져왔죠. 권총을 준비했어요. 그 총알을 7발, 총알 7발을 장전했습니다. 딱 이또가 딱 내리니까 거기 러시아 헌병들, 러시아 그 의장대가 엄청 많이 모여 시민들도 막 몰려 있었고, 그때 안중근의사가 그 틈바구니에서 총을 쏩니다. 제일 첫 번에 3발을 쏴요. 이또를 향해서. 이게 가슴과 복부에 정확히 3발이 맞춰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3발이 딱 꽂힙니다. 이또한테. 그러다가 안중근께서 혹시나, 그죠? 저기 이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이또를 처음 본 거야. 옛날에 사진으로만 봤지, 사진으로만. 이또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야,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수행원들도 한 발. 3명이 또 맞아요. 근데 이 수행원들은 중상만이고, 중상. 죽지는 않아. 이또만 죽어요. 이또는 여기 심장에 맞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요,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우리 장교들은요, 권총을 쏩니다. 권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영화에 권총 있죠? 이게 다 뻥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죠. 이게 안 돼요. 권총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M16을 팔라. M16. 근데 안중근의사가 명사수였어요. 진짜입니다. 안중근의사가 명사수였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 집안이 부자였다 그랬죠? 옛날에는요, 이 부자 집안들은 집안에 포수가 많았어. 응? 옛날부터. 그게, 황해도 해주에서 안중근 의사가, 아버지가 이사를 가요, 청계동으로. 왜? 아버지가 원래는 정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옥균, 그죠? 그 갑신여군이 실패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난 정치 못하겠다. 그래서, 산골로 들어가. 거기 청계동이에요, 청계동. 거기는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안중근 집안이 포수를 70명을 데리고 있었어. 70명. 포수만. 그러니까 그때 안중근 다 어렸을 때지, 그죠? 그러니까 아장 때부터 총을 쏘기 시작했어. 포수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냐? 안중근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사수로서 사냥하는 것에 취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쏘는 게 장난감이야, 그냥 다 하지. 그러니까 뭐냐? 이미 안중근은 군인으로서, 그죠? 이미 이게 길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알죠? 타이거 우즈 골프를 잘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법이? 3살 때부터 골프채 잡고 있어요. 그 타이거 우즈 자서전을 제가 읽었어요. 3살 때 이제 걸음만 시작할 때 아버지 흑인이에요. 타이거 흑인이 않죠? 아버지가 골프채를 사줘갖고 그때부터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일을 하니까 애가 몸에 배인 거야, 골프가. 안중근에서도 마찬가지. 명사수가 집안에서도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자라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도를 줄이죠. 운명적으로 입도를 줄이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명사수니까, 그죠? 이게 다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일본을 이제 이렇게 다 흥무시키고 법정에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의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볼 때, 하얼빈 의거를 하시고 나서 이제 큰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난리가 났어, 중국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토가 죽었을 때 제일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키운 세계적인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일본은 완전 충격이었죠. 충격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우리 조선은요 별로 충격 안 받았어요. 이놈의 조선 땅은 이 양반들이 망쳐놓은 나라예요. 자기 세상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충격을 받았어. 왜? 중국이요. 안의사가 하얼빈 의거하기 전까지는요, 한일 독립투쟁을 안 했어요. 일본 놈들이 청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다들 그냥, 도적대, 그죠? 도적대가 와서 또 어디, 또 수척거리고 돌아다녀. 안의사가 입도를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중국 사람이 정신 차렸어요. 야, 그 조선의 변방에, 그 조그만 나라에 청년이 와서, 입도를 죽이는데 우리는 뭐 했지? 그 당시 중국이 5억에서 인구가 5억. 지금 13억 넘죠? 그 당시 5억이었답니다. 우리 5억에 젊은이들은 뭐 하고 있지? 그때부터 중국이 눈을 뜨고 한일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할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 중국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안의사의 하얼빈 이거를 보고 싫었어요. 싫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천년, 만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의인이구나.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의 한일 투쟁 역사, 한일 역사를 보면은 할머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중국까지도 영향을 끼친 안의사의 의거였죠. 할머니가 대단한 거였어요. 모든 나라를 일깨워줬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교과서 있죠? 중국 역사 교과서에 한국 사람 3명이 나옵니다. 우리 조선 사람. 3명이 나와요. 이 중국놈들이요, 자존심이 쌓고 한국 사람들, 이름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3사람 써줬어요. 인정해줬어. 누구예요? 첫 번째.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름 나와요. 한글 창제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나와요? 이순신 장군. 세 번째 누구 나와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 중국을 일깨워준 위대한 인물 나와요. 이렇게 훌륭한 안중근 의사. 그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그 정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죠? 반성해야 되겠죠? 정말 얼마나 훌륭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시면 중국의 이 자존심 강한 중국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기념관을 안 만들어줘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그런데 안중근 기념관을 해줬잖아요. 그죠? 안중근 기념관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어요. 하얼빈 여기 있고요. 하얼빈에 가보세요. 거기 기념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어디 여수에 있어요. 그 자존심 강한 놈들이 안중근 앞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 두 군데 만들어줬어요. 여기 우리가, 그죠? 안중근은 우리 조선의 인물이지만 또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물, 안중근이다. 또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그죠? 본받고 따를 것인가. 그 한 인물을 제시한다면 저는 안중근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2017년 중요한 해죠. 올해처럼 중요한 해가 없습니다. 이거 100년, 200년 후에 올까 말까 하는 시기죠. 올해 2017년 그러니까 3월, 그죠?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헌재에서 뭐가 내릴 건지 그 심판 내리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떤 뜻이죠? 이것도 하느님의 뜻대로 잘 심판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대한민국 만들고, 그죠? 또 깨끗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께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힘내시고, 또 안녕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